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 임평순입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를 경기도 의원과 함께 이렇게 쉽게 풀어보는 시간, 의정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평군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물맑은 양평, 아름다운 양평으로 떠나보게 되겠습니다. 양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혜원 경기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카메라 보시고. 네, 물맑은 양평 출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평하면은 정말 자연이잖아요. 네, 그럼요. 캠핑. 네. 의원님 오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캠핑장으로 꾸민 건 아니고 원래 세트인데 굉장히 어울리죠, 양평과. 저 양평군에 그 산음 캠핑장인 줄 알았어요. 어디요? 산음리에 휴양할 수 있는 이런 캠핑장이 또 이렇게 소박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산음리. 네,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인데 네, 거기를 좀 이렇게 모토로 저 온다고 해주셨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양평, 이 여름에 진짜 가서 계곡에서 놀고 싶네요. 그럼요. 네, 좋은 계곡들도 너무 많죠. 중원 계곡도 있고, 또 우리 산하사 계곡도 있고, 계곡도 많고, 놀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 우리 또 양평입니다. 양평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예, 오래도록 양평과 함께 살고 있는 예, 양평의 처자. 양평, 저는 네네. 평순, 뭔가 연관이 있는 이런 느낌.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이현 의원님께서는 25년간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25년간. 네. 야, 긴 세월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평군 의원을 거쳐서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이렇게 25년 쭉 하시다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웃하고 생활하는 게 되게 밀접해 있었고 아주 가까운 일상이었는데 또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 초년생 때 9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처음 관리하는 이제 이용자셨는데 예. 90대셨는데 그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셔서 사촌이 마련해준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는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곁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도 좀 단절된 생활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그래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인사했더니 어느 날은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나 죽을 때까지만 어디 가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좀 먹먹하기도 하고 많이 슬펐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무거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분들을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만났는데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나 조례나 이런 곳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제도나 입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5년 정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좀 용기를 냈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기초의원부터 또 이제 현재는 광역의원까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25년 동안 또 사회초년생 때 만났던 90대 네.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된 그 인연, 복지사각지대를 막 두루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참 문제도 많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어요. 네, 맞습니다. 문턱을 좀 넘어봤는데 기초의회는 어떻던가요? 기초의회도 또 밖에서 본 거랑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좀 다른 또 달라요. 또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이 다 관점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사여서 현장에 실천하는 실천가 입장과 또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한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넓은 식견으로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또 계속
공부하고 경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광역까지 왔으니 더 이제 넓은 네, 시야로 네.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복지사학지대나 각종 어떤 소외된 이웃들을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이 통찰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요소 같아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네. 사회자님하고 제가 관계하고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소통하고 있듯이 네네네.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나 이 정치도 좀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내는 도출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좀 공통점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먼저 지금은 저희가 3기 대표단이 출범을 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2기 대표단에서는 소통협력 수석을 했었고 소통협력 수석. 예, 예. 지금 현재 3기 대표단에는 수석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소통을 잘한다기보다는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하면서 상담도 하고 계속 이용자들과 면담도 하고 네네. 또 서비스하면 또 찾아도 가고 찾아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계속 이제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좀 원만하게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석 안 하고 수석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25년 동안 사람 네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네. 특히 또 어려우신 분들 특히 많이 네네. 상대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상담이나 경청, 소통을 네. 잘하시겠어요. 네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속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이렇게 싹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2년 동안 소통수석으로 쫙 활동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잘 돼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잘 되거나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저희가 3년 차 시작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과도 서로 협치하면서 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했고, 그래서 같이 가고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대화로서 많이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지사님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조금 저희가 개선점이 있는 부분들과 또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경기도 의회로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조례 많이 발의하시잖아요. 네, 네. 지난 2년간 조례 많이 발의하셨는데 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활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활이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활동하다 뭐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본적으로 이제 자활이라는 게 취약계층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이 한 28곳 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우리 자활하시는 분들의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구매해주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구매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를 개선해 드리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게 그 초점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에 좀 힘을 좀 지원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책임성 있게 해서 어떤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좀 그 구조를 좀 만들어드리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개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죠. 네, 네,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의무적으로 안 하고 별로 네. 참여도가 좀 낮았다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봤는데 네, 이제 네. 개정을 통해서 네, 더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강매 나 광매는 광매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네. 몇 % 이상 정도는 그래도 네, 네, 해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평이 원래 또 관광도시다 보니까 네, 네. 또 이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음식 관광과 네. 또 청년 여행 감독 육성에 관한 신규 조례가 있어요. 천년 여행 감독하고 음식 관광 조례는 공통점이 있는 게 지역 그 관광 활성화 관련된 로컬에 관련된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이제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소도시여도 주요 도시가 아니어도 그 지역의 특성들을 되게 잘 살려서 그런
그런 관광객들과 호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는데 자원들은 되게 풍부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요건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는 그런 활동들이 많지 않고 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고리들도 많지 않아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관광 바느질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바느질이요? 예, 관광 바느질이 좀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외국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서울을 중심으로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가 가까운데도 왜 그럴까? 근데 저희가 그만큼 매력적인 거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분과 홍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여행 감독은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의 그런 시각으로 좀 경기도도 바라보고 지역의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조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있는 그 음식을 매개체.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떤 소셜 데이터를 보니까 1위가 음식이고 2위가 맛집이더라고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이 지금 음식에 많이 가 있는데 예. 그 음식과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도 많고 예. 그리고 대표적인 음식들도 많고 한데 그거를 관광 산업화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지역과 지역을 좀 잘 연결해주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가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청년 여행 감독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첫 발이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 막 단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네, 많이 네. 좀 공공에서 펼쳐나가셔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제가 예산 확보부터 열심히. 예산 확보부터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네. 또 우리 초선이시지만 정책능력이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후반기에는 진짜 경기도의회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일 어떻게 해요, 이거. 의회 운영에도 네. 들어가셨고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셨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네.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써 있는데 네. 몸이 10개면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이거 많이 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예. 많이 공부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좀 일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 이제 또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주어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제가 맡은 역할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특별위원회 중에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이건 어떤 위원회예요? 혁신 추진? 네. 뭔가 혁신? 그러니까 경기도의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인데 처음에는 예. 혁신 추진 단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격이 돼서 특별위원회로 됐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일상생활도 되게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 변하는 시대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도 광역의회 중에는 제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직사회나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속적인 변화나 또 공격적인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이제 혁신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 진행되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더 참신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자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그 비서실을 행정감사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근데 그 도지사의 보좌기관까지 행감을 하는 곳은
경기도가 최초입니다. 그래요? 요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혁신특별위원회에서 예. 의원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금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받아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이제 의회나 정치도 조금 참신하게 다가가면서 저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그걸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기도가 또 앞서가네요. 보좌진까지 그럼요. 행정감사를 이렇게 그렇죠. 올리는 정도면. 네, 네. 오, 대단한데요. 네, 처음 있는 네. 곳이고 그걸 또 네. 받아주신 도지사님도 감사하고 네네네. 또 받아주신 만큼 또 준비도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칼날이 뭐그 의원님들의 네. 몫이니까 그럼요. 또 책임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에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네. 또 의원님의 또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죠. 감사합니다. 또 군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양평군의 인구 현재 한 12만 정도? 12만 8천. 12만 8천, 거의 약 13만 12만 명. 8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네. 의료, 네. 교육 네. 많은 현안들이 있어요. 또 영상 보니까는 24시간 약국도 네, 네. 그것도 공공심야 약국. 공공심야 약국도 네. 펼치셔가지고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등등등. 네.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거 진짜 양평 주요 현안이다. 네. 몇 가지만 한두 가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소개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양평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죠? 물 맑은 양평. 네, 맞습니다. 양평이 물이 맑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그 막걸리, 생막걸리도 유명하고 그리고 세븐브로이라고 수제 맥주도 유명해요. 그래요? 네, 네. 그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 맑은 우리 양평인데 그만큼 이제 그 규제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규제가 많은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양평이 70% 이상이 또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천혜의 환경을 관광과 잘 접목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곳이 양평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관광에 관심을 많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행과 관광을 양평으로 오실 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교통 문제를 좀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교통이 정체가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교통의 수요는 많은데 이게 분산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좀 교통 인프라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몫이 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작년에 좀 핫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그 부분도 양평 국민들은 수십 년간 고민하시고 원하시던 일들인데 좀 정쟁에 잘못 휩싸여서 지금도 좀 답보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인프라를 좀 해결해야 되는 몫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문제인데 양평이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이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양평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출생은 또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출생과 의료, 실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공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병원은 하나도 없고요. 네네네. 네, 병원이 하나 있기도 하고 이제 응급실이 하나 있긴 한데 너무 노후화돼서 응급실도 되게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이제 출생을 위한 그런 출산 과정에 있는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전년도에 그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준비를 해서 개원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병원이나 이런 시스템들은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또 실버 케어를 할 수 있고 응급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좀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부분이 아마 2030년도에 동북부에 의료원 하나를 설치하겠다.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신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진행을 그대로 하더라도 2030년 전후에나 개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경기도 양평군이 경기도의 북부에 속할까요? 남부에 속할까요? 저는 동쪽, 동북부, 네네.
동북부 그죠? 또 역시. 북쪽은 또 가평이 있고. 네네, 네. 센스 있으십니다. 대부분 북부로 많이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동쪽이에요. 예, 동쪽이에요. 네. 그래서 동쪽인데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북부는 특별자치도 이제 뭔가 진행이 되고 예, 있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부 지역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지역 불균형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광역에서 네네네. 많이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지위에 있을 때 그런 부분 동북부에 있는 의료나 이런 공백을 위해서는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떤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네네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교통의료 교육 이 문제는 아마 양평군 문제만이 아니라 그럼요. 이제 지방 소도시들이 네, 좀 네.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그쵸.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인데 네네. 이걸 잘 해결만 한다면 네.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 양평이 좀 딱 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이것만은 꼭 내가 임기 내에 해야겠다 네. 생각하는 거 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지금 현재 그 경기도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그 시차 출퇴근 제가 한 30% 정도가 시차 출퇴근제를 참여를 하고 있대요. 아, 시차 출퇴근? 네, 그러니까- 누구는 7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8시에 출근하고 그렇죠. 이런 그리고 식으로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서 예. 이런 우리 경기도에 뭐 이제 이런 뭐 고양시든 아니면 우리 북부 쪽이나 동북부 쪽에 거주하면서 서울이나 이런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네네네, 대도시로. 예, 네. 대도시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고속도로 하는 것보다 한 13개 정도의 사업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시차 출근제가 네, 훨씬 조금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유의미한 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는 저 초기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역과 지역,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이제 광역위원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평 맞습니다. 얘기했을 때 뭘 봤는데. 맞아요. 아, 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이제 바느질로 꽉 이렇게 네, 꿰매야 네. 이렇게 목도리도 만들어지고 네, 장갑도 네. 만들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못하고 있다. 네네. 그걸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 가지가 해야겠다. 더 있어요. 네, 이 보조금 비율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 31개 시군이. 보조금 경기도에서 나가는 보조금. 네, 경기도에서 지자체로 지원해준 시군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비율이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특성도 다르고 그리고 자립도도 다 다르거든요. 전년도에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정책 드라이브로 해서 우리 31개 시군의 시장님들을 다 뵈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책 현안이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 청취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이 보조금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었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못 나눴네요. 네네. 개인적인 것도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끝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뭐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경기도에 양평군이라는 곳이 있다. 그리고 물맑은 양평에 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계속 비도 많이 오고 또 많이 이제 좀 더워서 생활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평을 위해서 또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복지사 25년의 경험을 살려서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아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챔피언 토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 한번 들으세요. 양평 놀러 오세요.